오늘 시장님과의 대화를 위해 새뜸중학교에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박길성 교장 선생님과 권도영 학생이 우쿨렐라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곡은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즐거움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나라 너희를 완전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할 거야. 노래하는 숨쉬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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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집을 피해나라 꽃을 찾아 나라 사막을 피해나라 꽃을 찾아 나라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갈 거야. 노래하는 춤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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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Ride the wind, sailing on the world today. Sing a song, reach for the sky. Flying butterfly, God save me. 내게를 잡혀 하차세요. 세상을 자유롭게 갈 거야. 노래하는 춤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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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갈 거야. 노래하는 춤추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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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대형주인 자치센터 김상호 총장님과 함께 사랑과 일번지는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네, 이번 공연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해주셔서 더 의미가 있는 무대였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새뜸중학교 박길선 교장 선생님과 권두영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세롬동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민우 시장님과 함께 세롬동 시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세롬동 자율방대 단장 문금옥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롬동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최민우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롬동 지역구 의원이신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현욱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과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해 9개 직능단체 위원님들과 주민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세종시 간부 공무원님과 읍면동장님이 참석하였으나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산옥 세롬동장님의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롬동장 김산욱입니다. 네, 지난 연휴 우리들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죠. 그 여운을 안고 아름다운 계절 10월에 최민호 시장님을 모시고 김현옥 시의원님 그리고 세롬동 주민이 함께하는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롬동의 순 한글 이름은 새뜸마을인 거 아시죠? 새뜸의 어감을 따서 제가 도를 으뜸이라고 붙여놨고요. 새뜸 한번 해보시겠어요? 새뜸. 굉장히 정겹죠? 이 한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최민호 시장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럼 저도 여러분의 박수와 응원에 힘입어서 지금부터 세롬동 시민과의 대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부터 주요 추진 과제에 순으로 할 텐데요. 주요 추진 과제에서는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까지 과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현황입니다. 세롬동은 14개 공동주택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구는 26,600명입니다. 연령별 인구를 보면은 10대가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요. 이들의 부모 세대인 10대와 40대 인구를 합하면 세롬동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마을입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고요. 그리고 직능단체 9개 단체 190명 위원님들이 열심히 함께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세릉동의 예산은 총 13억 6천만 원인데요. 이 중에 저희가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특별하게 4억 2천만 원입니다. 자, 이 특별하게는요, 여러분 내는 주민세가 다시 저희 동으로 환원돼서 이렇게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는 예산을 편성이 돼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다시 혜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도 잘 내야 되겠죠? 그쵸? 네. 자, 저는 3년차 동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지난 2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자, 대충 이제 4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흙먼지 털이기도 설치를 했고, 네, 무인 정상기도 했습니다. 42개의 사업에 행사는 6번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동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특별회계라고 했죠. 근데 이 특별회계를 저희가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겠죠. 출발할 때부터 시의 정책에 부합되는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는 마을계획단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나 직능단체 간담회를 할 때 저희 시의 방침을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맞는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들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요거는 제가 지난 6월에 설명을 드렸어요, 주민분들한테도. 자, 시의 비전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 수도 세종입니다. 그리고 시가 추구하는 방침은 깨끗한 세종, 품격 있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정의 목표를 품격 있는 새로움, 모두가 살고 싶은 새로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4개 추진 과제를 설정을 하고 9개 직능단체 그리고 주민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 첫 번째입니다. 시장님의 핵심 과제죠.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새로움은 말씀드렸듯이 새롭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뉴의 첫 글자를 따서 자연 친화적이고 생동감 있고 훈훈한 감동을 선물하는 컨셉으로 정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세릉동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쵸? 네, 그리고 가득들 공원과 상상의 숲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14개 단지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모여있죠.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부분이 이 녹지 구간이 저희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녹지 구간을 중심으로 4개의 특색 있는 사업을 조성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행복가득 정원인데요. 세릉동 주민들은 세종의 미래를 읽었을까요? 21년도부터 꽃길을 조성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21년도부터 기존에 이렇게 생겼던 곳이었죠. 여기에 흙을 돋우고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이 소풍하는 공간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개선사항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꽃을 심었더니 계절꽃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절마다 꽃을 바꿔줘야 되고 또 필 때는 예뻤지만 또 질 때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한 절반 정도는 다년생 수국이나 맹문동, 상사화 등을 심고 있고요. 22년도에는 LED 꽃등, 발토끼 꽃등 그리고 하트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세릉동의 핫플레이스 포토존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 정원 주변으로 5개 흔들 그네를 설치를 했고요. 버스킹 공연장, 지지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꽃박스도 설치했기 때문에 이건 상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새뜸초등학교 뒤쪽에 소나무 동산이 있는 거 아셨어요? 아시지만 무심코 지나갔죠. 굉장히 예쁜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수없이 했습니다. 바로 여기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좀 더 밝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약돌을 살짝 얹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약돌을 얹으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동산으로 가면서 밝게 해주기 때문에 안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뜸마을 둘레길인데요. 새뜸마을 4단지, 7단지, 10단지 이쪽 북쪽으로는
세종이 굉장히 인도가 넓은 편인데 불구하고 이쪽은 좁아요. 인도 폭이 좁고 또 아파트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녹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둘레길 조성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사단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야자매트를 설치를 하고 또 경사가 있는 곳은 계단도 맞습니다. 조명까지 설치를 했죠. 금년 사업 대상지는 7단지가 되겠고요. 3차년도 10단지까지 완성이 되면 4단지부터 7단지, 10단지로 해서 새뜸 중학교 기초 데크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느티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공간까지 제가 재봤어요. 1.5km 정도 산책 구간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상상의 숲 풀꽃마당인데요. 가득초등학교 뒤쪽에 이렇게 경관녹지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 21년도에 주민자치에서는 바람개비와 소통골목을 조성을 했고요. 이 초입에다가 산림공원과에서는 둘레길을 조성을 하면서 유황 놀이숲도 조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여기에 자연미술 조형물을 원하셨는데 사실 자연미술 조형물은 쉽지가 않았고요. 또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근데 상상의 숲에 가보니까 자연 그대로 보존된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먹고 사는 팬더 조형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팬더를 지금 여기에 왜 우리가 팬더를 설치했는지 안내도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레길을 알리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또 상상의 숲으로 봄마실 가자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죠. 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아기자기한 풀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꽃을 심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풀꽃으로 이렇게 향후에는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놀이숲에 어울리는 단연생 꽃으로요. 네 번째는 잔디정원입니다. 세롬동 복컴 바로 앞에 체육부지 공간이 있죠. 그동안 세롬동 최대의 현안이었던 곳인데요. 22년도에는 저희가 이 밖으로 이렇게 거리 활용도 해보고요. 이 주변에다가 은하수 등도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시청에서 드디어 여기 잔디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반영을 했고요. 이 자리에 또 시장님, 의원님 계시는데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잔디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자, 잔디정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만 기다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주변에 뭐를 하면 좋을까라고 또 고민을 했는데요. 또 꽃을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에 제가 양묘장에 직접 가봤어요. 무궁화를 저희가 갖다 심을 수 있는 상태인지 보기 위해서 갔더니 무궁화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 100주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9월달에 저희 통장님들 희원님 함께 여기에 무궁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무궁화는 우리 꽃이기도 하고요. 또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피기 때문에 내후년에도 계속 여러분 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복컴 요 주변 이 도로가 행복천에서 도시를 조성을 할 때 여성 친화거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성을 상징하는 색깔이 핑크색이죠. 핑크색 꽃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무궁화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국제정원도시와 연계돼서 이 잔디광경이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정원은 저희가 주민과 함께 가꾸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롬동에서는 세롬 환경지킴이 25명을 위촉을 해서 주 2회 하루에 4시간씩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청결운동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불법 현수막도 제거를 해주시고 화단에 난 풀도 뽑아주십니다. 여기도 이렇게 직접 엄청 더웠어요 그날 우리 함께 하는데. 자, 여기 오늘도 오셨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주말에도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집게 들고 쓰레기 줍고 계시죠. 정말 깨끗해졌어요. 쓰레기가 모여있는 봉투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담배꽁초는 없을 정도로 깨끗한 세롬동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추진과제 두 번째 문화예술 힐링마을인데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2층에 창고였던 곳은 이렇게 마을 방송국으로 변신을 했고요.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서 스튜디오와 편집실을 해놓고 지금 자율강자단장님 중심으로 마을 방송국 또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공간은 주민 모두에게 오픈을
해요. 특히 학생들한테도 오픈을 하는데 여기 또 공부하는 또 분위기 때문에 많이 안 오긴 하지만요. 자, 2층에 이렇게 유리 칸막이만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에 바리스타실을 조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강하시는 분은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주간반, 야간반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계속 될 거고요. 자, 2층 바로 이 공간의 양쪽 벽면으로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문화 게시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주민자치와 세롬동의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주민자치와 손잡고 이런 게시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됐어요. 설치한 지. 그리고 3층에 이렇게 썰렁했던 복도는요. 힐링 라운지로 변신을 해서 학생들에게는 스터디 카페의 기능을 또 주민들은 만남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3층 벽면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이런 공간이었죠. 자, 여기에는 자 보세요. 상시 작품 전시가 가능한 새로운 갤러리로 변신을 했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계시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지금 자기 작품 걸린 분들 계실 거예요. 굉장히 뿌듯하시죠. 자,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복헌 바로 앞에 팔각정 그쪽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매트가 있었어요. 이 매트에다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를 했고 작년에 버스킹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올해도 계속,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들은 이제 누구 손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게 몫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마을 지도 그리고 홍보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금년에 마을 지도는 리플렛으로도 이미 배부를 했었지만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라 제가 손수건에 지도를 찍어서 나눠드렸을 거예요. 마을 지도 안에는 세롬동의 14개 단지의 특색 있는 조형물들도 반영을 했으니까 혹시 세롬동을 한 바퀴 둘러보실 기회가 되시면은 단지별로 한 번씩 가시면서 이 아름다운 조형물도 보시고 세롬동 곳곳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롬동 마을 방송국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혹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네. 이런 기록은 내년에는 새끝마을 이야기라는 마을 계획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문화축제도 작년도부터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체육부지 안에서 공연 위주의 행사를 했었다면 작년도부터는요. 저희 가득들 공원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다양화했고 그리고 여기 오신 직능단체의 당민들 9개 단체 모두 부스를 드렸어요. 함께 운영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올해 축제는요. 수능이 끝나는 그 주 금, 토 이틀 동안 할 건데 금요일 날에는 전야제로 버스킹 공연 나도 버스커라는 주제로 누구나 세롬동 주민이면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저희 접수를 받을 거고요. 특히 세롬 청소년센터 요 밑에 있어요. 세롬 청소년센터 연계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수능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여기 와서 풀 수 있도록 저희가 날짜도 배려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컨셉은 금년에는 응답하라 세롬아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민했어요. 작년에 나성동 같이 있으면서 세롬아 나성아 같이 놀자 이랬었죠. 올해는 뭐 할까 고민하다 우리 복고풍으로 가봅시다. 이 제목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시장님 이때 저희 찾아주시면 새로운 축제가 더 빛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따뜻한 복지인데요. 세롬동에는 소곤소곤 우체통이 3군데 있습니다. 자, 말 못할 어려운 사연, 누구한테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엽서에 적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45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 모두 공적 연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눔 캠페인 계속 하고 있고 축제 때도 계속 또 활동해 주실 거죠? 위원장님?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생신상 차려주는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지 관련된 소식도 알려야 되죠. 그래서 마을시도 만든 것처럼 21년도에 복지나눔 소식지 창간호를 발행을 해서
새롬동의 특화 사업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도움 주신 분들 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복지 나눔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인데요. 마을 공동체 각각 단체에서 자기 역할을 맡는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또 봉사활동이나 워크숍을 통해서도 크게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세종의 모습이죠.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종을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시장님의 역점 시책인 국가 정원도시 박람회 또 성공 개최를 위해서 24개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각각 또 특색 있는 정원을 만들고 있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결실을 맺는다면 세종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종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롬동이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응원을 하고 깨끗한 세종 품격 있는 도시 가꾸기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저 곡을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세팅하는 동안에 이 남는 시간에 뭐를 할까 하다가 세롬동 2년간의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영상 보시면서 저는 보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re upstairs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outdrawn into that feeling we just can't stop. When the l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to follow behind it.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Then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you move. Yeah, looks like I'm dancing, just like we're going on and on we're dancing for. We only do it, just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et it. Don't stop the clock, just rock your walk tonight.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That's how I feel feeling standing in the way when you know it's crazy. You know just how to just put that right back, yeah. 'Cause there's no looking back. There ain't no one to prove. We don't got this on lock, yeah. The wait is over. The time is not so let's do it right. Yeah, we'll keep going and stay up until we see the sun.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our plans believe, just like we're going on and like we're dancing fools. We only do it,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ive.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nothing that can stop how we move. Let's make our plans believe, just like we're going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Like we're dancing fools. We only do it,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let it. Walk the talk, just walk your walk. 'Cause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지난 2년간 세롬동의 여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과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의원님, 동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민우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13번째 다녔는데 이렇게 환영받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동장님들, 은현 동장님 오셨나요, 혹시? 아는 동장만 오셨어? 어디 한번 동장님 손들 들어보세요. 읍면 동장 아무도 안 왔어요? 좀 배우라고.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만한 애기, 말 못하는 애기들도요. 애기 키워보세요. 아시잖아요. 자기 이뻐하는 사람, 별로 안 이뻐하는 사람 다 압니다. 그죠? 그 이뻐하는 줄 알면 다 와서 앵겨주고, 재롱 떨고, 그럼 더 이쁘잖아요. 이 사람 관계가 그렇게 해야지. 흔히들 제가 좀 인사말이 이렇게 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 김연옥 의원님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제가 하면 괜찮겠어요? 저거 왜 손님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하버드 대학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미국 같은 데서 그런 실험 한 30-40년 걸려서 실험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군을 정해서 한 그룹에는 부부들한테 한 그룹의 군에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즉시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 나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었고 또 한 그룹에서는 잘못하거나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점을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한 30년이 지난 뒤에 그 부부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그 결과를 봤더니 잘못했으면 지적하고 반성하고 가르친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걸 고쳐야 돼. 이거 또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해주는 부분은 30년이 지난 뒤에도 거기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왜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서 둘이 아주 빼짝 말라있더래요. 그 30년 동안에 그렇게 서로 지적을 하는 부분은 거의 뭐 100%라고 얘기할 수 없죠. 반 이상은 15년 후에 이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부분은 30년 후에도 그렇게 행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결혼하셨겠지만 우리 사모님들께서 남편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어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남편 부인한테 무슨 말이 가장 듣고 싶을까요? 수고했다, 고맙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들은 부인들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칭찬해 주는데 부인들은 남편을 조금처럼 칭찬을 안 해줘요. 뭐가 잘못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문화들이 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으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이런 데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적이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았습니다. 윤산업공장 일 잘하고 유용하다고 제가 외우고 있어요. 보고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동안 2년 동안 동을 갖고 온 것부터 남다르다. 역시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동에서 느낀 거는 이게 동에서 동장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대들 저 정도 하려면 시가 예산이 지원해줘야지 동에서
예산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가 하는 건데 보면서 이런 정도도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금 끄덕끄덕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그 시민들하고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신경이 잘 되고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건 칭찬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바뀔 수가 있구나. 사실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로 세상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북한 보세요. 한 사람 김정일이라는 놈 때문에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영명한 그 리더가 얼마나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복돋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인데도 이제 점점 밤이 깊어지니까 같은 시간이라도 밤새도록 되는 것 같아요. 밤새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왠지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좋은 얘기 또 나누긴 한데요. 우리 김현옥 의원님 말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현옥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윤옥입니다. 우선 먼저 앞서서 멋진 공연을 해주신 우리 새뜸중학교 박길세 교장 선생님과 권도영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고 더할 나위도 없겠지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민과의 대화를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아이 밥도 뱅개치고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주민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동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이 준비하느라고 아마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끝으로 오늘 이제 주인공이죠. 시민과의 대화를 하러 오신 우리 최표 시장님과 그리고 지금 관계 공무원분들 중에 제 눈에 띄는 분들이 지금 세령동 주민분 과장님도 계시고 이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혹시 국장님도 기사 쓰시면서 또 쓰시면 안 되긴 한데 지금 최고의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동장님과 시장님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 위원장이 모인 자리예요. 고맙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예쁜 날. 이렇게 여기 콩카페에 쓰여 있어요. 우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진 찍을 때 또는 생활할 때 예쁘다는 말은 누구나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해야 되거든요. 오늘이 지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늘은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늘은 우리 세령동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시민과의 대화를 적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업무보고를 제가 지금 축제 기간 동안에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목감기를 들어서 좀 목소리가 조금 불편한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세령동에 29,000명? 26,000명 중에 30%가 10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10대 어머니 세대, 부모 세대인 30, 40대까지 합하면 세령동의 반 이상이 말하자면 학부형과 학생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에서 이런 도시, 이런 지역이 있을까 싶네요. 그죠? 서울에 대치동이나 이런 데 있을까요? 그 학원도 여기 세령동에 많겠지만 그만큼 우리 세령동이 자라난 제2세대의 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 학원가가 있어서 일로 이사 온 우리 그 학부형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2세대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도 많고 또 어느 부모님들 자기 자녀가 건강하게 좀 훌륭하게 커나가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살다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이가 나오면
자기 인생은 어디 가고 오로지 죽을 때까지 자녀들 뒷바라지하다 또 그리워하다 죽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또 행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생이 행복인 게 자녀 키우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우크렐레 치면서 그 교장 선생님하고 권도영이라고 했나요? 학생님이? 그 학생이 같이 연주를 하는데 아마 교장 선생님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생 선생님보다 연주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게 안 보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분명히 학생 선생님 이상으로 잘하고 더더구나 선생님이 이거 틀리려고 하면 옆에서 힘을 넣어주더라고요. 힘을 넣어주고 학생이 이 선생님을 더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만 본 걸까요? 진짜 그렇게 보였죠? 자식 키우는 사람들 보는 눈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의사운동답고 그리고 선생님과 제자와의 아름다운 한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저 또한 가슴이 좀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 얘기 좀 오늘 해도 될까요? 네. 해도 될까? 육정하지 말까? 어제 채널A 뉴스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한번 말씀이 안 되겠지. 인천상이라고 아세요 혹시?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인천상. 어제 인천상 수상일이었어요. 10월 11일. 그거는 인천 김성수 선생의 탄신이 딱 생일이 10월 11일이에요. 그래서 그 인천상을 한 3, 4개 분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분야의 공헌이 큰 사람들을 1년에 4명씩 선정을 해서 인천상을 줍니다. 인천상을 주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전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뉴스에도 나왔을 때고 동아일보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 인천상이 4개 분야에서 3명이 됐어요. 한 분야는 대상자가 없다 해서 안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 언론, 그리고 과학인가 뭐 어디 이렇게 나왔는데 대개 인천상을 받으신 분들은 그 사회에서 아주 평생을 거쳐서 공적을 쌓으신 인격으로나 공적으로나 그런 분들이 됐을 때 그분이 80이 넘으십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이 받았어요. 36살입니다. 36살짜리가 인천상을 받는 건 인천상 역사의 처음이에요. 젊은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상이에요.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를 받았어요. 심사위원 100%.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만장일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채널A에서는 못 보셨나요? 기억 없으신가요? 좀 봤다고만 좀 해주시죠. 그럼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공부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잘했냐면, 저는 이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아이들고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대전 과학고등학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세계 물리올림피아드라는 거 있잖아요. 수학올림피아드. 2학년 때 거기 출전해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한국 대표로. 대단하죠?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고 그 길로 삼성 장학금이라고 줍니다. 삼성 이거리 장학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12유학 제도를 만드는데 그만큼 주려고 해요. 1년에 한 6천만 원 줍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그러면 사립대학의 학비와 생활비가 커버가 돼요. 삼성대학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미국에 가서 칼텍이라는 데 입학을 했고요. 이것도 좀 자신 얘기가 쑥스럽습니다만은 칼텍이라는 학교 잘 못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MIT와 칼텍
말하자면 양대 산맥으로 칩니다. 칼텍이라는 데서 노벨상이 가장 많이 나온 학교예요. 단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이에요. 우리 카이스트 같은 학교예요. 거기를 또 수석적으로 했어요. 물리학과에서. 사실 칼텍 수석적으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에서 박사를 따고 그 다음에 한 3년 버클리에서 이제 그 박사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포닥이라고 하는 걸 받고 그 다음에 33살에 무엇이 됐냐면 MIT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자랑해도 될만합니까? 근데 이렇게 자랑한 적 거의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오늘은 아까 어떤 뭔가 좀 어제 인천상 수양시에 제가 다녀도 왔고 해서 좀 감정이 벅차서 그런데 제 기분 이해해 주시죠?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아들이 학교 좋은 학교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묻는 거예요. 어제도 동아일보 갔더니 그 동아일보 사장이나 회장이나 전부 제가 가니까 저는 좀 알아봐요. 또 어떻게 애를 키웠길래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컸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아들을 키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요. 그런데 제가 할 답변이 없어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래 또 제가 뭐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를 좀 듣고 싶은데 아버지로서 가정교육이라든가 교육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은데 또 겸손 떤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씹고 말지만 그래도 좀 진짜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짜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공부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공부하라 했지 어느 부분들 똑같이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 마음대로 정말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모로 인해서 자식이 잘 되고 안 됐다라는 게 정말 그 팔자거나 운이거나 복이지 그렇지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쥐묻고 전부 제가 한 게 있나요?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답을 좀 해줘야 이분들이 좀 덜 서운하겠다 싶어서 혼자 굉장히 깊게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봤어요. 진짜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공통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남한테 해줄 만한 이야기고 그래도 의미 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해낸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요. 괜찮겠어요? 근데 어제 우리 아들이 인터뷰하면서 오늘 동아일보에 김산욱 통장한테 보내줬으니까 보세요. 거기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걔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썩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훌륭했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거하고 전혀 별로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뭔가 서로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도 자식을 안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서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정에서 자식이 삐뚤어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친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애들이 대반이에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에 대해서 자식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고 부모님도 자식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많아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지만 못마땅한 게 많아요. 이게 오히려 일반화된 거지. 부모 자식 간에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애껴주고 뭐 이런 가정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제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우냐 지금 답이 없는데 그거 하나만은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친하게 지낸다.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냈느냐. 역시 아이들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얘기하는 거죠. 대화예요. 야 우리 말 좀 하자. 그래가지고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저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저는 이건 예외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누군가와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말로만 그러시지 진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도 힘들이 하지 않고 말로만 잘해라 잘해라 너 그럼 못 써? 그래가지고 성공한다든가 행복해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훌륭하게 되는 데는 그 뒤에 그 아내 희생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사회활동을 해서 훌륭하게 됐으면 그 뒤에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반드시 뒷받침이 아닙니다. 희생과 수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뭔가 자기 희생과 수고는 없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자식에 대해서 부모들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어떻게 희생을 했냐면 옛날 골프 엄청나게 그 유행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골프 안 맞히지만 예전에 또 그러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골프 치는 게 무슨 이 사회에 뭐 무엇이냐 뭐 자랑거리로 남편이 토요일 일요일은 새벽같이 고양이 도망가듯이 집에서 골프 들고 나가는 그런 시절이 제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저는 일요일만은 절대로 골프 안 쳤어요. 그렇다고 교회로 가는 걸 왜 그랬을까? 아이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둘인데 그렇게 다니시는데 이 아이들하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브런치예요. 아침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아침 시간 한 2-5시간씩 잡았어요. 일요일마다. 그래서 아침을 늦지막은 아침을 먹으면서 진진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사실 애들도 이제 커가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듣죠.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정말로 공부 잘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넓혀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한테 들려준 얘기가 대학생, 대학 강의 정도에서 하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해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초등학교, 중학생들 다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년차 터울입니다. 너희들 얘들아, 저는 또 그냥 아이들한테 반말을 함부로 안 했어요. 말을 높여줬어요. 얘들아, 내가 한번 얘기하니까 들어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플라톤의 제자예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기원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수많은 말을 했지만 평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첫째, 평등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배분적 정의의 평등이 있다. 둘은 평균적 정의의 평등이 있다. 그 둘을 말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평균적 정의의 평등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걸 평등이라고 하고 그걸 평균적 정의의 평등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평등하게 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분적 정의의 평등은 그렇게 평등을 얘기하지 않고 같은 사람을 같이 대해 주는 게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너희들은 평등이라는 걸 두 가지로 봐야 된다. 모든 사람을 같이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평등이 하나 있어야 하고 같은 사람을 같이 대우해 준다. 그럼 다르면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게 오히려 평등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생 이해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지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 말 들어보니까 기원전 700년 전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도 얼마나 머리가 퍽 뜨이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같은 사람은 같이 대해주는 게 오히려 평등이에요.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한 사람과 수고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해준다는 그 평등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평등을 모르는 사람이야. 수고의 대가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대가, 그건 뭐좀 힘든 거겠죠. 보통이겠죠. 달라야 평등한 세상이야. 여러분들은 평등한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해주길 바란다.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똑같이 대해줄 것이 있고 그러나 똑같이 대해줘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평등이야. 얘기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 들은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상상력을 키워주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아리 그대로 나왔던 거 참 저도 오래된 얘기인데 잘도 기억했구나 싶었어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의사가 굉장히 인기 있었어요.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메달리스트들이 8명이가 나왔는데 8명들이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갔을까요? 6명이 의대를 갔습니다. 그때는 의사가 또 굉장히 지금도 그렇죠. 그때는 더욱 그럴 때 시기가 있어요. 그 전에 또 한의사였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를 가자고 그러고 의대를 가면 생활이 보장되고 돈도 벌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의대 가지 마라. 의대 가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너는 기본적으로 물리올림피아드 금메달 전 세계 그 메달리스트라고 한다면 먹고 살 걱정 같은 걸로 째째하게 생각하지 마라. 누가 물리올림피아드 너도 대학 간다면 좋은 대학 어디든 갈 텐데 그 대학 나와가지고 먹고 살 걱정하면서 세상을 살면 좋겠냐. 근데 먹고 산다는 게 뭐 대수냐. 먹고 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근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길로 갈지를 몰라서 저게 그 두 길 중에 어떤 게 더 넓은 길인가, 가능성이 큰 길인가, 그게 젊은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의사라는 길을 걸으면 평생 의사만 하고 말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분야로 간다면 분야는 물론 전공이라는 게 있지만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나 커질지 가능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흔쾌하게 동의를 해줘서 우리 아들 물리학과를 가서 지금 왜 자꾸만 인천상 갖고 세계적인 과학자님이 하는 것은 양자 컴퓨터에 지금 석학으로 돼 있어요. MIT에서 양자 컴퓨터를 가르칩니다.
지금 전혀 그때는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분야예요. 의사가 중요한 게 아무것도 있겠어요? 의사도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갈 길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너는 먹고 살 걱정에 조금 신경 쓰지 마라. 누군가 다 먹여 살려준다.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베풀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유난히 옷차림이나 뭐 먹고 사는 거, 집이나 지금도 전세방 살아요. 아주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에 별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인천산 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입니다. 어제 1,000만 원 내고 갔어요. 세금시에. 사람 참 푸짐하게 하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답이 없다고 했는데 굳이 누가 불러서 얘기한다면 자녀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데 그 대화라는 내용이 맨날 자녀들한테 귓다갑게 들리는 듣기 싫은 얘기로 대화를 끌고 가지 말고 전혀 다른 데 가서 못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자꾸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너 어제 뭐 했니? 뭐 친구하고 어땠니? 일상적인 얘기 계속 해봤자 짜증날 거 아니겠어요? 전혀 못 들은 얘기를 들려줌으로써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러면서 화제가 이끌어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100%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그런 화제를 어떻게 생각해내?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주 잘 되기를 바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수고도 힘들어서 나는 못해 하면서 어떻게 그럼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거기에 자기들도 자기 걸 내놔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도 안 내놓고 골프 칠 거 다 치고 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 학원비만 갖다 주면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학원 얘기 나오니까. 학원 선생님들 여기 계시면 큰일 날 얘기 같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학원을 올림피아드니 경시대회 같은 거 가면 학원을 가야 돼요. 학원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루는 갔다 오더니 하루 갔다 오더니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나 그랬더니 학원 가는 게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뭐 비판도 있겠고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학원에 가보니까 애들이 피곤한데 학원에 학임시간 된 애들이 학원에 가서 현관도 그 흐리침 심한 데서도 좁디 좁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는데 선생님도 뭐 가르친다고 뭐 열심히 하시긴 하는데 아이고 여기서 무슨 공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그 이튿날 학교 와서 제일 잔다는 거예요. 아침에 맑은 정신에 맑은 공기에 널 환경 좋은 곳에는 전부 다 자고 앉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좁고 뭐 그 공기도 안 좋고 어디 침침하고 이런 복잡거리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있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 그러면서 학원은 다시는 안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학교 선생님도 오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교육이요. 거의 그때는 아이들이 한 30명 됐겠죠. 거의 100% 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요 혼자 짱꽃이 쳐다보는 그 자기한테 모든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준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 있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시험 문제는 거기서 다 나와요.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친 줄 다 나오는데 그거는 다 잠들고 앉아 자고 앉고 어디서 그 침침한 학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안 올린다고 하는지 자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공감할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학교 선생이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그런지 학원으로 자꾸만 내모는 게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인가? 뭐 의문이 좀 섰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공부라는 게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공부하기 싫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이라도 내모는데 그런 것부터 부모가 찬찬히 생각해 볼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학원 선생님도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은 반론이 나오면 제가 어쩔 수가 없겠네요. 그러나 아무튼 제 아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학부형이시기도 하신 분들 같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면서 새로운동에 청소년과 청소년 부모들이 반 이상이 사신 날이 오늘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 라는 거 혹시 도움이 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우리 지역 사시면서 저한테 그런 주신 말씀이나 거리나 뭐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네. 자, 말씀하실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소속 단체 또는 성함을 소개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2년을 근무하고 정년 퇴직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아이들한테 많이 활용해서 그 마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세종시 세금동은 물론이고 세종시 자체가 아이들이 뛰고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운동장이 있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유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학원 선생님들한테 그 지도자들한테 얼마씩 받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하니까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요 다정동에 그 세종 대성 고등학교 바로 겨울 옆에 그 야구장하고 그 어린이 축구장이 있는데 어린이 축구장만 있지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지를 못해요. 왜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세종 대성고등학교에서는 10년 동안 저한테 그 여자애들을 축구교실을 무료로 축구교실을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도 거기에 뭐 돈을 받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사립인데도 이렇게 주는데도 놀게끔 해주는데도 좀 벅차고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공간도 좀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요. 체육시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낸다는 게 문제라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이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돈을 타서 그걸 가서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히 자체를 못해요. 거기는 세종시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그 운동장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세종시에 전체. 그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이라도 여기가 거기가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다정동이요? 네네 다정동 내가 옆에 내가 주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좀 어린이를 위해서 좀 개방을 해주면 그나마 초등학생들은 거기 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그래야 걔네들이 건강해서 운동을 잘해야 공부도 잘해요. 우리 아들도 교장선생님 그 시장님 말 맞잖아. 우리 아들도 미국의 52개주에서 200명 들어가는 데서 클린턴 대통령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다 초청받아서 지금은 잘 한 번도 돈도 안 줬지만은 그렇게 사는데 그 지금 우리 세종시 어린이들 보면 너무 그 운동시설이 부족하니까 좀 부족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답변을 하실 거 누구가 있나?
최익선. 저는 체육교육과장 방송입니다. 말씀. 네. 어린이 축구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용료를 받아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운동을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어릴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이용료 관계는 저희가 조례에서 지금 부과를 하는데 지금 그래도 저희가 진행해서 지금 어린이에 대한 감면하는 게 지금 현재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사용할 적에는 좀 이용료를 내고 들어가는 걸 저희가 해주는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감면하는 게 없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 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료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고 지금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저희 조례에 혹시 다룰 수 있는지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축구장이라고 한다면 어른 축구장하고 뭐가 시설이 다릅니까? 저는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심판을 20년 보고 축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여기 그 세종시에서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장소가 작으니까 규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른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어른 축구장은 90에 70이 최소 국제 규격이고요. 그 여기 보면 중앙공원이나 저쪽에 그 금강변에 운동장 다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한 몇 년, 한 2, 3년 전에 여기 그 다정동에 그 대깔 밑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 축구 교실하고 야구장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애들이 가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지금 참 시간 가니까 좀 그 말씀 다 이해했고 거기 야구장 내봤는데 거기 축구 교실이 있다죠. 다시 검토하세요. 아니 어린이 축구장 만들어 놓고 어린이나 어른이나 값을 똑같이 받으면 되겠나? 아마 그럴 리가 없으리라 보는데 상세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어린이 전용 축구장이다 그러면 어린이한테 이용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어린이들한테 부담이 없는 정도이지 어른이나 어른이나 똑같다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그게요. 어린이들은 사용료를 내면은 엄마한테 돈을 타야 될까요? 대본을 내고. 글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주석과는 다시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저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옳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슬픈마을 시민단체 이기자 회장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뵈려고 작년 말부터 비서실을 수없이 연락을 하고 거기 찾아도 뵙고 했었는데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기자 회장을 하면서 지금 슬픈마을 시민단체의 고소 진정 사건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세종시 도시건설교통부 주택가의 공무원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공동주택 관리에 극도백에서 신고했는데 위탁 관리회사는 보호하고 묵인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신고한 사람을 모함해서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요. 시장님께 제가 기본 자료만 드릴 테니까 꼭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제가 작년 말부터 우리 시장님 비서실장 정경용 비서실장님 만나 뵙고요. 정우진 비서관도 만나 뵙고요. 건설교통국장도 만나 뵙고요. 건설주택 과장도 만나 뵙고요. 다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는데 아무런 여기 옆에 계시는 김현욱 시의원도 만나 뵙습니다. 근데 이게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을까요? 시장님이 모르시니까 소용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직접 자료를 제출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결정해 주시고 시장님이 어떤 눈치가 없으면은 저는 이제 언론에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니 우선 내용을 떠나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비서실장, 의원까지 만나셔서 얘기해도 그것이 뜻이 관철이 안 된 것은 시장이 만났다고 그게 뜻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위탁관리회사를 신고했더니 신고한 사람을
경찰서 가서 모함을 하고 법정에 가서 위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함과 위증이라는 말. 그거를 거기에 말 한 가지라도 단어가 여기 많은 분 계시는데 단 하나라도 허위 사실을 내가 여기서 발견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오롯이 다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시장님? 된다면 좋아하지 못.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문제가 다시 한번 좀 우리 수변을 좀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그 시장님께 자리만 듣기 전에 일단 마치고 일단 퇴장하겠습니다. 놓고 가세요.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현우 의원도 만나보셨다면서. 제가요 지금 공동주택에 불법 정가자가 되면은 공동주택의 주택 입주자 대표를 참여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지 저는 강력히 부탁드리겠는데요. 저는 시장님 직접 받으셨으니까 저는 이만 죄송합니다. 김현우 의원님. 네. 이 부분은 약간의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조금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그 소송 중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을 그 위탁 업체를 상대로 소송 중인데, 이제 그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우리 그 주택 관리를 지금 맡고 있는 주택과에서 약간은 그 상자적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당신이 고발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라 이런 식의 이제 약간 냉소적인 반응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화가 나 계신 거고, 또 저희가 함부로 개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소송 중이라서 저희가 자칫 잘못 개입하면 또 오히려 방향성이 흐트러질까봐 저도 지금 요의주시하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우리 주택과장님 오늘 자리를 못 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견 수렴 정도는 해주고, 당신이 개입이 안 되면 컨설팅을 받게 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그 소송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이 업체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부분 조금 제가 첨언드리겠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다 진술을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그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뭐 사건을 변경할 수는 없죠.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우리 실국장관 전동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새롭동 통장회계회장 강명희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이 통양인들과 중자 지원을 대상으로 직접 시정설명회를 해주셨을 때 너무 감동이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과 동대표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대표 대상의 시정설명회를 제안드립니다. 진도시 아파트 거주가 90% 이상입니다. 동대표를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면 중년단체의 공반 것 이상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동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가 7, 80%가 거주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시 전체 그 아파트 단지 그 동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지적적인 게 아니고 또 저기 맡아서 입주를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네, 조화로 시간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조화로 25년도 네. 국제 좋은 관광에 관련해서 네.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어 각 아파트 단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추가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축하 말씀드리고요. 미국 MIT 공대 교수로 근무하시는 시장님 아드님이 인천상을 이제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상 과학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매년 수여하는 국내 최고의 상이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잘하신 시장님께 축하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길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네. 질문을 드리면요. 세종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서 조성되어 있어서 산업 경제 분야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 경제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면 설명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 경제 말씀하시는데요. 동 대표님들께 한번 해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산업 경제라고 하나 두 개 가지고 세종시가 먹고 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크게 몇 가지를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 다음 세대의 그 삶의 질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세워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세종시가 아까 뭐 순서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글 문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10년 됐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서 장군의 장군면이 있고 문절사라고 성산문 전남면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연구를 생각하면서 저는 세종시야말로 이름도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한글 이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글과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행이 되는데 정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냐면 영어 산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을 갖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한글이 그 학습 인구 CNN 조사에 의하면 세계 7위권 언어래요. 그러면 한글을 했다는 우리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고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마을이나 뭐 연수원 뭐 이런 것들을 세종시 하나의 테마파크 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가는 그런 한글 문화 도시 또 그것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것. 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세종시를 정원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공원이나 정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의회에서 모 의원께서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박람회 뭐하러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도시를 마케팅해야 돼요. 우리가 공원 녹지가 52%고 정원이 없다고 왜 정원이 없어요? 없으면 더 만들면 되지. 민간 정원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걸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원 도시라는 것으로 세종시를 그거를 우리가 지역 마케팅이라고 도시 자체를 팔아먹자는 겁니다. 어떻게 팔아먹을까요? 관광객이 와서 또 분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구경하고 즐기고 그거만 공예산업도 안 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최고 고차적인 고차원적인 산업이 사실은 그런 가든 산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종시의 먹거리를 만들면 훌륭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먹거리가 되겠다. 세 번째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뭐냐면요. 컨벤션, 회의, 세미나 그거를 산업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가 이제 오래됐고요. 또 정부 부처가 다 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연구단지가 16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 무슨 학과 있지만 그 학과에 세미나 없는 학과가 없어요. 학교에 세미나가. 1년에 본가를 2번씩만 해도 수천 개의 우리나라 세미나가 있을 겁니다. 어디서는 모여야 될까요?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세종시입니다. 왜? 장차관들, 축사분들이 좋아요. 연구원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심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해요. 그런데 이 세미나는 통 열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호텔이 없습니다.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그럼 마이스 산업을 키울 만한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텔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숙박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호텔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텔에만 잡는 거야.
하룻밤에 20만 원, 30만 원 내고 잘 사람도 있지만 4, 5만 원짜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 회의장하고 호텔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즐길 수도 있고 사람 편안하게 그 레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나이트 라이프라고 그러죠. 저녁에 좀 즐길 술 한잔 먹고 와인도 한잔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이스 산업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를 내고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지금 좀 세종 컨벤션 센터가 하는 그거 부족합니다. 하나 더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광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금강이라는 게 천혜의 자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서 금강변에 바로 호텔도 만들고 마리나 시설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또 금강변 자체가 아름다운 호수부지가 있어서 자전거도 타고 꽃밭도 가꾸고 금강변 자체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강에 세종보가 무너지니까 물이 가둬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종보를 막아야 된다고 했고 그런 게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물이 그득한 금강에서 요트도 타고요, 현상유람도 하고 호수공원하고 우리는 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세종시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의 도시예요. 옛날 과거의 도시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도시는 AI, 드론, 또 양자 컴퓨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해요. 기여를 하라. 그래서 내년부터 여러분 아세요? MIT 대하고 하버드대 교수가 세종시에 와서 양자 컴퓨터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첨단 산업 위주로 세종시를 갖고 가. 그것은 이제 다음 세대.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이제 지나간 세대예요. 아날로그 세대예요. 진짜로 양자 컴퓨터 세대, AI 세대, 드론 세대에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이응다리에 로봇도 봤잖아요. 강아지 보셨나요?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나 보지? 우리나라의 최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종시에서 도입됐고 이응다리에서 로봇 네 다리로 걷는데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꿈을 키우고 상상을 키우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 네 가지의 세종시 발전,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지금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시장님. 저는 김자철 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 시장님이 재임하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국회 규칙도 통과되고 또 국제대원 박람회 캐나다한테 또 인증도 받고 그게 또 우리 자녀분이 또 엄청난 또 인천상이라는 상을 받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객경사가 막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박수 더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주로 이 동해 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걸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시장님께 소프트웨어적인 거에 시장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문화 콘텐츠, 관광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세종대왕이 아마 지하에서 굉장히 웃고 계시지 않을까. 세종시가 진짜 한글의 중심지로 거듭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또 시장님과 저하고 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마인드가 비슷해요. 저도 오늘도 제가 훈련 중에 지금 오다 보니까 교대하고 왔어요. 지금 35년 지금 군부대에 근무하다 보니까 딸들 아들들 넷을 키우는데 학원을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저도 우리 큰아들이 한번 학원 갔다 오래 아까 아드님하고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마라. 그리고 주말이면은 저도 일요일은 골프치 안 갔습니다. 애들하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해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시장님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주민자치장에서 현재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 시장을 뵀을 때 주민자치에 관련된 앞으로 시장님부터 정책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쭤봤고 두 번째는 뭘 여쭤봤냐면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와 여건 보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장이니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가 되지 않습니까? 자치의 한 축이 시장님하고 행정님, 그죠? 그럼 자치의 또 한 축은 뭡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민들. 거기에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의 어떤 그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행정파트인 시장님은 어떤 걸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예전에 제가 회의 수당 올려달라 뭐 많이 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실은 한 달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그냥 정책 중립을 지키고 무보수 명예지고 나와서 열정 페이지를 하라. 커피도 제전 두고 사 먹고 우리 임원들하고 자치위원들이 자기 돈 주고 차 사 먹고 활동을 합니다. 주민자치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는 하도 외직이게 돼가면 정신적인 거, 이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냥 주민들 자치. 세종시에서 주민자치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냐면 입주자 대표회입니다. 거기는 자치 입주자 동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회장을 뽑아서 자기들이 낸 예산을 30-40억을 연간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관이나 여기서 감회를 전혀 안 합니다. 그죠? 그럼 거기보다 동주민자치회는 더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시장님 내가 말씀드리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견과 고견과 우리 자치행정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민자치가 좀 활성,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발기사도 있고 지역단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게 통합돼서 이루어지려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좀 제도적 개선해 줘야 될 것이냐, 요거는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롱동 지역 주민들, 아니 제가 정말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민과의 대화를 이렇게 나눴으면 했었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24개 그 의원동원회가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가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거기서 늘 하시는 말씀이 조그만 민원사항들이에요. 맨발길 만들어달라, 어디 CCTV 해달라, 가로등 만들어달라 그런 건데 그거야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실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얘기는 그 광역시장이 해결을 해준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에 나눌 대화로 좀 아까웠던 거예요. 그거는 동장이나 아니면 그 우리 시의 과장 정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과장들이 예산 세우면 사인하지 그 앞에 따지는 법이 없어요. 과장이 판단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듣자고 많은 분들이 저녁 때 시간을 보내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했어요. 우리 시국장도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대학 나오고 외국유학,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 보검과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민들은 보검을 가지고 깍두기 쓰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우리 세종동에 수준 높은 주민들하고는 좀 제도를 얘기하자.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해야 보다 남은 그 질 높은 삶을 살 것인가. 뭐 좀 이런 좀 추상적이지만 좀 고차원적인 얘기들이 대화에 오갔으면 하는데 오늘 그런 대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눠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회장님 하신 이 말씀 이걸 갖다는 것 같지만 이게 민주주의 역사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시장에 오셨으니까 우리 주민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운영시킬 거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라는 것은 시장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에서부터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장이 커져서 시장이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회장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되시는 거고, 그분들이 시장을 끌고 가거나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주민자치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민지방자치를 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단체장들이 대통령 만나면 뭐 해주셔 맨날 이러는 거예요. 사실 지방자치의 역사가 깊거나 뿌리서부터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죠. 오히려 대통령이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사실 지방자치 역사가 미국이 큰 것도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그렇습니다. 유럽 정도에 가면은 유럽의 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이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백장남작 이런 사람 영주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분들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게 지방자치의 사실은 본질이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지 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겠소라고 묻는 게 지방자치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 묻혔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해주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지방자치나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봤던 거죠. 본인이 그렇게 의식하시는 안 하셨던 뿌리가 그렇게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봤던 거죠. 맞죠? 네.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지방 발전에 대해서 자발적인 봉사를 하고 의견을 하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회의 관계가 걸려요. 주민자치회가 커져버리면요. 지방 의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모양을 띠는 게 지방의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은 뭐 그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회가 정치화될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이 정치 문화상 무슨 모임만 있으면 자꾸 정치인들이 뛰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는 회장이나 뭐를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해요. 저 맹사코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저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네 사람 누구 이렇게 심고 막 그런 적이 저는 정말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지방 정치색을 뛰어넘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면 한없이 편가르기 하고요. 선거 때 계속 음해모함하고 선거 차라리 망국론이 나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더 자신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지역 자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꼭 불순한 정치 세력이 끼어들거나 정치인이 끼어들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정치인을 지향하는 사람이 나와서 정치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우려 가지고 있습니까? 맞죠? 그걸 지켜주십시오. 오, 박수! 주민자치회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저희가 그 따지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정치 세계를 끼고 거기에 정치 세력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자체 이름으로 그걸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순수하게 지역을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 얘기합시다. 우리 동네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치색을 바로 탈색시키는 것이 주민자치회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김현웅 의원이 계시면 의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휘둘려요. 하수인이 되어버린다고 정치권에. 저는 그래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주민자치가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거 지켜주시고 스스로 지역 주민들께서 자기 지역 발전에서 아까 우리 동장 김 동장이 하는 거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참 여성스럽기도 하고 아기자기도 하고 참 고생을 이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느낌이.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만들고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주느냐.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한 거니까요. 그거는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또 시에서 제가 정원도시 박람회 그 정치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같이 도와서 세종시를 방향으로 큰 방향에 오르면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줄 것인가. 그걸 같이 논의하고 통의하는 과정이 정말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한 부분 더 말씀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 사단지 입가 대표회장 맡고 있고 주민자치 하시고 있는 손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님 좋은 강연 듣고 저 집에 가서 아이한테 좀 잘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 대화를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연스럽게 일단 뭐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에는 그 보행 육교를 전용 통학로로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가덕초등학교인데요. 가덕초 육교가 설계부터 약간 좀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입주 초부터 NH와도 소통을 많이 했었고 현재는 세종시와도 수년 동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열선 얘기하셨으니까 좀 웃으셨었어요. 작년에. 일단 그 재질 자체가 되게 겨울이 되면 되게 결빙이 심하게 돼서 매년 아이들이나 혹은 그 아이들 돌보시는 보호부들이 낙상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골절도 생기는데 열선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피노피도 저희가 곧 도입을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그거 아니더라도 뭔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행육교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있으면 검토해 주겠고요. 오늘 답변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겠고 또 하나는 현재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한 대 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좀 이게 등하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사로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민원 계속 저희가 제기했었고 계속 시랑 뭐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고장도 많이 나고 이제 올릴 때는 올리기 때문에 경사로가 좀 필요합니다. 경사로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그거는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노과장 한번 보세요. 뭐 특수한 뭐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드릴까요? 어떤 분을 할까요? 요 분을 하십시오. 아까도 여러 번 했는데 기회를 놓치죠.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세종시 미래 전략수로 도약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릉동 게이트볼 회장 이연실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개설건에 대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 이용하는 인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세릉동 가족들 불린 동원 게이트볼장 야외시설로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전에 담당 부서로부터 게이트볼장 현황을 받아본 결과 27개 있는 중에서 13개소가 지붕이 없는 야외 그냥 게이트볼장이라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것이 맞나 시에서 고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만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시설 노후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회장님이시군요. 네.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는 좀 어려워서 노후대 시설부터 잔디 구장으로 바꾸고 있고요. 당장 올해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 완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게이트볼이 우리가 노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참 그게 좀 즐길거리신데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잔디나 위험하지 않도록 계속 예산을 전차적으로 추진해서 노후된 것부터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누구 한 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시간은 이제는
이제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듣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노인 대표 김홍순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 자제분 또 제가 온 마음으로 축하를 드리고 참 좋은 전염병이 저는 전염이 돼서 작년에 첫 방문을 하실 때 제가 우리 동장님 김선옥 동장님 칭찬 좀 해주시라고 하니까 일어나라고 하시고 박수치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전염이 돼서 아주 참 기쁩니다 저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민으로서 참 걱정이 하나 있어요. 네. 우리 김산옥 동장님이 이제 임기가 거의 이제 다 돼가지고 이제 떠나야 할 시기가 되는데 네. 이분보다 더 유능한 분을 보내주셔야 우리 자율적으로 지금 다 잘하고 준비가 다 돼 좋은 자양분이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청하면서 이 지금까지 힘든 것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게 마지막 거의단이에요? 이거 짜고 친 거 아니에요? 어? 짜고 쳤어요? 아니에요? 우리 김산호 동장이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얼만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느껴지는 말씀이네요. 그런데요, 이 김산호 동장보다 더 잘할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러나 또 색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김동장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동장으로 정면 퇴직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도 이제 발전시키고 하니까 저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가고요. 정말 김산호 동장 정말 새로운동에서 못 쓰겠더라 그러면 더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 김산호 동장이 여기는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50%의 동네다라는 말에 갑자기 업돼가지고 괜히 분수를 좀 떨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러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어쨌든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뭐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좀 달랐어요. 여기가 멈추치는 것부터가 대화의 수준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그마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또 자기 일이 아니라 큰 걸 생각하시는 우리 서울도 주민 여러분들의 제가 영향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말씀하신 대로 동대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여러분들하고 자주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모처럼의 시간 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도 한번 들어보셔야 인사 말씀 한번 들으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네.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기는 하나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훌륭한 가정사에 할애할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은 관계로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올라온 현안들을 지금 계속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롱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아직 LH로부터 땅이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H한테 개발 부담금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오늘도 아마 소송이 열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장기 검토라고 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우리가 26,000명이 지금 세운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장기 검토가 아니고 빨리 추진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부담금이 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 외부 상상의 숲 화장실 설치권은 전임이신 손인수 의원님 때부터 나왔던 민원인데요. 이게 경관녹지라고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 계획 변경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합니다. 근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공간에 대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 화장실을 지금 우리 세롱동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나성동, 다정동, 황석동 주민까지도 둘레길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덕초는 지금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바로 또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담당 부서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시라고 해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억 원의 예산이 지금 본 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주민자치회 임기 종료 시 전입 후임 인수 인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만료 전에 상당히 전에 한 3개월 전에 모집 공고를 해주시고 1개월 전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인수인계를 받게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타 단체와의 뭐 형평성 기준이 문제라고 한다면 자원봉사 점수를 주시든지 일부 쪽에 그런 어떤 방안을 좀 대안을 세워주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또 이계원 과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규 회장님이나 시장님의 주민자치회 말씀에 반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올립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커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는 가장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소나 세력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시의원도 나오고 추후에는 또 시장님도 나오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걸 잘 키워간다야 되는 생각이고 국회 규칙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의사당에 이렇게 몇 번 올라가셨어요. 근데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두 분, 강준현, 홍성호 의원께서도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한 덕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이었어요. 시민이 안 계셨으면 국회 규칙 통과 절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인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세롱동을 방문해서 많은 격려와 희망을 주신 최민우 시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